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2021년은요, 그 어느 해보다 부동산 시장이 혼란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2022년을 준비하면서 2021년 주요 부동산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영상 확인하셔서 2021 부동산 이슈 총정리하시고요. 2022년에 변화될 부동산 시장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오비 동서남북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응준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이룬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총정리 이슈나 정책,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2022년은 임인년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 호랑이라는 해인데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호랑이 모양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같이 용맹하고 힘내서 코로나도 종식시키고 경제도 좋아지고 내년 3월에는 큰 대선도 있는 해입니다. 우선 가장 충격적인 이슈가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세부담 상한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2021년도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는 실제로 부과를 받고 나셔서 많은 분들이 멘붕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이 보유세 세율 인상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매년 공시가격도 인상한다고 하니 앞으로 세금 부담, 특히 보유세 부담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들에게 특히 세율이 올라가 있는데요. 작은 집에 작은 가격이라도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이후입니다. 이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과세 표준별 세율이 1주택에 비해서 2배 정도입니다.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시면 세율이 3억 원 이하는 0.6, 1.2, 6억 원은 0.8, 1.6 거의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고정으로 1주택자는 3%, 2주택 이상은 6%의 높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세액공제는 11억으로 상향되었고요.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만 60세부터 20%, 65세부터 25%, 70세부터 30%, 75세부터 40%의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20%에서 50%까지 공제가 됩니다. 최대한 80%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양도세 산정 시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021년 이전에 취득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요. 2021년 1월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비과세는 12억까지로 12월 8일날 변동이 되었고요. 9억에서 12억. 주택임대료를 5% 미만 이상 시 소유주에게 1년 거주를 인정하는 안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월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요. 거래는 실종되어 있습니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 일시적 2주택 등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느냐 보유만 하느냐 거주와 보유가 별도의 공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대 연 8%의 공제율에서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2021년 1월부터 1주택이 되는 순간부터 계산이 됩니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따로 산정된다는 것이고요. 1세대 1주택 조정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시 3년 차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기존 중과세율 2주택자가 1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됐고요.
3주택자는 20%에서 30%가 상향이 됐습니다.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이 1년 미만은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내고요.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부터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분양권은 2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6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 관련해서도 연관이 되신 분들은 세세하게 잘 찾아보시고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역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고요. 2012년에 1200만원부터 3억원 초과까지 양도소득세 비율이 있었고 2017년부터는 5억원 초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세율은 40%고요. 2018년도에는 5억원 초과 42%, 2021년에는 10억 이하 10억 초과가 또 새로 신설이 되었죠. 10억 초과는 최고 45%의 세율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 소득세법을 보면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일 때 1년 미만은 50%,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되었었고요. 2014년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는 50%와 40%, 그 다음에 기본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 6월 1일부터는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물론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양권은 기본세율 조정지역내는 50%고요. 2021년 6월 1일부터는 60%, 70%, 1세대 2주택자,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포함인 경우 주택은 예전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다가 2018년 4월 1일부터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지역 대상을 기본세율로 10%의 중과가 됐고요. 2021년 6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별 세율에 조정지역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중과가 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자는 2021년 6월 1일부터 보유기간별 세율에서 기본세율 플러스 30%의 중과가 되었습니다. 정말 세금 폭탄이라고 할 만하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계도기간을 끝내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신고지역을 보시면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지역이고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규, 신구, 갱신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신고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 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 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방법은 해당 주택이 있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에 한쪽만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이 과태료는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미신고 금액과 계약 금액 등을 비례해서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니 꼭 신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2022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는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2022년 5월까지는 계약이 진행돼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를 두는 것이지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하고 나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 2022년 6월까지도 신고를 안 하면 6월 1일 날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임대차가 공개되면 서로 간에 평균 가격을 알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오히려 경쟁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세무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세무자료로 활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 절차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주택지 읍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고요. 계약 후 30일 안에 해야 된다는 거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승인을 하면 신고 필증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까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취득세율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취득세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취득세율이 기존에 주택가액에 따라 3주택까지 1에서 3%였던 것이 2주택, 3주택이 8%, 12%로 변동이 된 것입니다. 물론 조정지역이고요.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은 12%를 부과하고 법인은 일률적으로 12%를 부과한다는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지만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임차인이 있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2주택으로 부과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취득세율에 보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수준을 부과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가격의 변동 없이 일률적으로 0.2%이긴 한데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취득세율 증가로 인해서 다주택자들 매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주택시장은 과열되면서 많이 혼란해졌는데요. 무주택자, 신혼부부, 영끌까지 등장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습니다. 이 개인 법인의 주택은 매수 차단 정책, 대출 불가 정책으로 인해서 점차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요. 개인 신용 대출까지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택 증여가 많이 늘어나자 주택 증여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을 증여 시 취득세를 12%로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조정지역 내 소지하는 주택이고 증여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증여 당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수증자의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은 적용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주택이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라면 일반 증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만 증여를 해도 취득세를 12% 중과한다는 것입니다. 지분을 10%든 20%든 50%든 지분만 증여한다 그래도 주택을 증여한 것처럼 취득세를 12%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취득세, 양도세 등도 중과가 돼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주택 증여가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전월세 시장은 더욱더 불안해졌죠.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전세나 월세도 기존에 받았던 금액보다 비율로 따져서 60-70%, 주택가격의 60-70%까지 받으려고 하니 전세나 월세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임대차 3법으로 오히려 많은 분쟁이 생겨난 꼴이 되었습니다. 내년 2022년에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코로나도 심하고 경제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어 있는 이때 모두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얼어붙어 있는 이때 내년에는 정말 좋은 정책과 경제가 활성화되고 코로나도 종식이 돼서 모두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며칠 전 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발표가 발표로만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2021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에는 네오비 동서남북 애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